신은 죽었다. 우리 모두가 그를 살해한 자들이다. 니체의 이 말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포스트 모더니즘, 신의 죽음 이후의 세계 발췌문을 가지고 좀 어렵지만 흥미로운 주제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게 사실 전문가들조차도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합 하상 교수 같은 분도 30년 넘게 연구했지만 여전히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철학, 또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자료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주장들, 특히 진리나 언어,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관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생각의 큰 흐름 변화부터 짚어보는 게 좋겠죠. 아주 옛날, 그러니까 전근대 시대에는 신의 계시,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네, 절대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데카르트 말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성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렇죠. 보편 이성이 강조됐죠. 그런데 포스트 모던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세상을 하나로 설명하려는 그런 큰 이야기들, 소위 거대 담론에 대해 좀 회의적으로 변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장프랑수와 리오타르의 정의,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 이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돼요.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 네. 세상을 하나로 묶는 어떤 절대적인 설명틀, 그런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과 또 연결이 되는 지점인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나 사고의 어떤 중심 기반, 절대적인 기준 같은 것이 사라졌다는 그런 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중심 기반이 사라졌다니.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질문의 초점 자체를 바꾸는 거군요. 진짜 현실이 뭐냐? 이런 거나 우리가 뭘 어떻게 아는가? 이런 질문에서 네, 그렇죠. 언어가 도대체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네요. 니체도 예전에 진리를 은유들의 기동부대 같다고 표현했다면서요. 이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현실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맨 얼굴로 접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안 된다. 네. 우리는 세상을 항상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만 이해한다는 거죠. 리처드 로치라는 철학자가 세상은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만 말할 뿐이다. 라고 했거든요. 세상은 말이 없다. 우리만 말한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리냐 아니냐 사는 것이 그게 현실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혹은 우리 공동체가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자 하고 합의했는지에 더 달려있다는 관점이죠. 심지어 과학적 언어조차도 호모의 신화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진실이라기보다는 그냥 더 유용한 이야기일 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콰인 같은 철학자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대신에 실용적인 진리, 그때그때 쓸모있는 진리만 남는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라는 존재도 뭔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정확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본질적이고 고정된 자아 개념을 부정합니다. 부정한다고요? 네, 푸코 같은 사상가는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근대에 와서 발명된 것이라고 봤고요. 나 역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묘사하고 이해하는 그 언어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언어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닮았다거나 전근대, 혹은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존재, 근대라는 식의 생각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언어가 나를 만든다니. 그럼 그 언어에는 어떤 힘 같은 게 있겠네요.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언어와 권력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돼요. 특히 푸코가 강조했죠. 푸코. 네,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규정하고 또 그 안에서 힘의 관계, 즉 권력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회가 정상과 비정상 혹은 광기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특정 집단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모든 종류의 거대 담론은 잠재적으로 누군가를 억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조금 모순처럼 느껴지는 지점도 있는데요. 모든 큰 이야기, 즉 거대 담론을 불신해야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그 자체도 결국 하나의 큰 이야기,
거대 담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만약 언어가 안정된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면 지금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이 하는 주장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대화는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거대 담론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대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확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또 언어와 권력 사이의 숨겨진 관계를 드러낸 것은 분명 중요한 통찰이거든요. 네, 그건 그렇죠. 하지만 모든 것을 그냥 언어 게임이나 권력 다툼으로만 환원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아요. 예전에 앨런 소칼이라는 물리학자가 일부러 좀 말이 안 되는 포스트 모던풍의 논문을 써서 학술지에 게재했던 지적 사기 사건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런 맥락에서 나온 비판 중 하나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적 진리에 대해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지, 그리고 언어가 현실과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을 갖는다고 보는지, 또 그 생각 안에 어떤 모순점들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생각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특히 요즘처럼 정보와 주장이 정말 넘쳐나는 시대에 당신이 지식이나 진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한 번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절대적인 진리나 딱 정해진 나라는 것이 없다면 당신은 이 복잡한 세상을 항해하기 위해 어떤 기준점, 어떤 길잡이를 스스로 세우고 계신가요? 다음 저희가 만날 때까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